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도 많이 좀 분위기가 어두워서 빨리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시황 전해드렸던 대로 그대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종목군 장세와 매크로 변수의 선반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종목군 별로는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매크로 변수가 워낙 큰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 하루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많이 눌려 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반증을 하듯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해외 증시도 일단 관망세가 도드라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그 선물 계약수가 조 단위로 나왔죠. 거의 제가 17,000계약까지 이제 확인을 했었었는데 오늘도 지금 좀 확인해 보니까 뭐 보시겠지만 어제만큼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지금 어제만큼 출회되면 좀 힘들죠. 네. 근데 어찌됐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내일 CPI를 앞둔 아니 PCE를 앞둔 관망세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다른 어떤 신흥국 시장, 또 중국 시장까지 전이가 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좀 엇갈리는 장세인 게 사실은 6월 달에 미국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기축통화의 위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는 통화정책 기조가 다르게 흘러간다는 부분이 가장 그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6월에 미국 시장의 FOMC까지 뭐 내용을 좀 지레 짐작해 본다면 지금 비둘기적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이건 좀 어렵다. 현재는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를 보더라도 다 매파적일 것이고 단지 그들의 이제 해석을 제 나름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중요한 쪽은 아니다. 즉 코멘트가 뭔가 힘을 쓰고 이렇진 않다. 시장의 투심이 이제 힘을 쓸 터인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데이터와 지표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거든요.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미국의 이런 기조를 보게 되면 물가를 우위에 두고 고금리 유지 내지는 뭐 다른 표현 동결 내지는 어찌됐건 낮은 확률의 인상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죠. 동결 또는 조금은 이제 낮은 확률 뭐 로우라고 좀 하겠습니다. 네, 낮은 확률로 지금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쪽인데 과연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ECB도 그렇고요. 지금 영국 쪽도 BOE도 마찬가지고요. 영란은행 쪽도 전부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고뇌가 좀 깊어질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통화정책의 금리 연동관계 파괴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금리랑 뭐 미국 금리가 역전차가 지금 된 지가 한참 지났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 미국은 금리를 동결해 나가는데 뭐 인상은 너무 최악일 것 같고 ECB나 영란은행 쪽 영국 쪽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면 달러의 지금 변곡은 지금 주된 요소는 달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불이 붙을 수 있는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미 결정했습니다. 뭐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고입니다. 고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고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와 의견 비교를 해서 나도 뭐 이런 매크로 변수 뭐 이겨내고 좀 가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해치 전략을 좀 펼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비중 축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뭔가 지금 대응은 펼쳐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내일부터 뭐 주고 하나 나왔습니다. D- 이제 하루 전인데 이 방향성의 지금 확률은 사실은 위의 확률이 지금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높습니다. 즉 증시는 하락 조정세가 좀 이어지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갈 공산이
매우 높다. 매우 높은데 그 이제 증시가 내려올 동안 코스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책을 펼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죠. PC 앞두고 일단 2650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뭐 지수 타겟팅이 중요하진 않지만 거의 맞았죠. 아마 PC가 안 좋게 나오면 2620선 정도까지 밀릴 거예요. 2600선이 막 헤비하게 깨지진 않을 겁니다. 월요일 정도에 아마 그렇게 되면 깨질 공산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고용 지표 때는 의외로 충격파는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늘 뭐 계속 뜨겁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뜨겁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 뭐 지수는 좀 더 반등. 이제 FMC 때 매파적인 이야기까지 더불어 진다면 지금 현재 제가 5월 30일 날 설정한 포인트 2550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최대치 하방 맥시멈을 2530선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틀렸으면 쉽죠. 뭐 지금 이것은 연준의 매파적인 지속적인 스탠스와 플러스 데이터와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실망스럽게 나왔다 지표가 요 전제 조건이 깔리는 포인트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 우호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2800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상단까지 재도전을 하는 그런 형국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세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 CPI 때까지 뭐 기다리지 않고 매수세를 좀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 축소를 좀 하셔서 관망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단을 들어가시든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뭐 지금 어제도 지금 폭락, 오늘도 폭락 이렇게 이어지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너무 저점에서 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노리는 섹터에 진입을 한번 저울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불안함이 시장을 좀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PC 지표 발표 주시해 보시면서 지수에 대한 하방선을 그어 놓으시면서 생각할 시점인데요. 그래도 대외 변수가 선반영되고 있는 하락장이라는 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대응해보는 전략도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는 추천까지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어떤 섹터에 대한 설명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주도주 3개,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섹터들에 대해서 설명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제약바이오까지 주도주들 위주로 함께 또 설명을 주신다고 하네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한 줄 평 쓰셨을까요? 네, 외인의 반도체 베팅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에 관련돼서 반도체 베팅이 지속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시네요. 오늘 종목별로도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반도체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확실히 반도체가 원티어를 좀 달려가는 것 같고요. 반도체로 파생된 어떤 뭐 부유물들, 좀 표현이 적합하진 않은데 부차적인 종된 요소들도 뭐 사실 전력 수요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다 반도체로부터 지금 어찌됐건 파생된 요소거든요. 어찌됐건 AI 반도체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내지는 또 어제 있었던 뭐 발열 문제. 그러니까 지금의 원티어 픽은 확실히 반도체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수급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잘 화면이 잡히지 않을 테니까 제가 구두로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위부터 20위까지 어떤 외국인들의 그 수급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저가에서 들어온다 치고 오늘 PSK 홀딩스, 디스컴 장비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양, YC, 리노공업, 테크윙, 이오,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 유진테크, 심텍. 너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등락률을 보지 마시고, 제가 실제로 리딩하는 방식인데 코스닥에 지금 순매수 1위부터 20위까지의 외국인의 수급 접근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미세외로 선단공정 증착도 있고요. 온디바이스 AI도 있고요. 지금 PCB도 있고요. 패키징도 있고요. 수율도 있고요. 여러분들 비메모리도 있고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쪽입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흔들리는데 적어도 종목군 장세로 흘러가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수급 1위부터 20위까지의 흐름을 보니까 뭘 사고 있다? 반도체를 사고 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과정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 가는가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오늘 너무 중요하죠. 오늘 좀 시간 할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만 원 깨졌습니다. 첫 번째 일단 빨간불 들어왔고요. 아직 이제 빨간불 하나 더, 뭐 주황색 불이라고 하죠. 빨간불은 아직 안 들어온 게 이제 18만 5천 원. 여기까지 뭐 버텨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에서 너무 믿지 마십시오. 99%로 갭이 메꿔지면 깨질 겁니다. 지금은 딱 그 시선이 안 깨지는 선인데 신규 진입자분들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 보유자분들도 이제 수익 챙기면서 비중 축소. 요 수급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반대급부로 저가 그 매수세 내지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는 둘째 문제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먼저 주된 요소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확실히 20만 원 안착을 했는데 견디지 못하고 부담스럽구나. 단지 아직 18만 5천 원이 안 깨졌기 때문에 기간 행보 위에서 갈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히려 이제 매크로 변수 때 갭 메꾸고 빠지고 떨어지면 기회는 올 수 있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뭐 HBM에 관한 부분에 주도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TV방송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뭐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뭐 노조 문제도 좀 있었고 방사능 피폭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은 현재 삼성전자의 어떤 현물 선물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온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때 기다리던 이벤트를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북적북적 띄워줄 것이냐, 요게 이제 핵심이죠. 저야 이제 뭐 강연회나 다 통해서 이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드렸는데, 양사 수혜를 많이 보는 쪽으로 해라. 그리고 하이닉스가 조정받을 때 어찌됐건 반대급부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고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형의 한 표를 행사하겠다. 삼성은 삼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인 이꼴 뭐 엔비디아의 생태계 라인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들어가야지 뭐 더 좋겠지만, 그 언론 플레이, 뉴스 플로우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확실히 삼성전자 몇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국면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그 KN솔이라든지 뭐 GST라든지 유니셈이라든지 액심냉각도 있었지만, 오늘은 어찌됐건 TCK라든지 지금 7%, AP 시스템, 뭐 KC텍 이런 쪽까지 나쁘지 않은 측면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형태로 가는 거죠.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형태군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충분히 매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조정이 있었느냐. 매크로 변수 때 조금 더 빠지더라도 내가 낮은 가격에서 샀으니까 한 번 더 추매를 할 수 있는 위치 단이냐.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시입니다. 지금 이거 한미반도체인데 좀 월봉 모습으로 보죠. 이 월봉에 키 맞추기만 하게 돼도 지금 5일선의 이격도가 엄청나게 떠 있어요. 키 맞추기만 하게 돼도 뭐 키 맞추기가 아니고 그냥 전일 월봉 종가까지만 빠져도 13만 원이에요. 이거 그러면 하락인가요? 하락 아니죠. 그냥 건강한 조정으로 한번 키 맞추기로 간 거죠. 5일선이 쫓아 올라갈 때까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형으로 갈 때 일단 첫 번째, 어닝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 두 번째는 삼전의 향.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양사 수혜를 받는 종목들로
구도 설정을 좀 해놓는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는 각자 여러분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것까지는 못 해드릴 것 같고, 분할 매수를 이제 종목 선정을 해서 기간 설정하고, 해 나가는 국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우선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종목이 부러지거나 반도체 종목들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지금 이틀 동안 조정 국면을 보게 되면 이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종목들이 확실히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외국인은 이런 시장 속에서도 반도체를 매수한다는 점에서 일단 우위에 있는 섹터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면 충분한 조정이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모멘텀, 삼성전자, 양사수혜를 봤는지 이 세 가지까지 키워드를 기억해 보시면서 분할 매집 관점의 전략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2차 전지도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신용등급 하락의 충격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까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연중 거의 최저가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들 어떻게 바닥을 잡기는 하는 걸지 섹터에 대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뭐 저는 바닥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는 SDI 쪽이니까 SDI로 볼까요? 뭐 LG엔솔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저점의 실적이 발표가 나고 나서 34만 원, 35만 원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거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올렸거든요. 단지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용등급의 하락에 어떤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매크로 변수가 시장에서 불 때마다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새가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매를 맞을 때 그냥 확실히 맞는 게 나아요. 지지부진하게 맞으면 저가 매수세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도 클라이막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분명히 호실적 쓴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방산업이 됐던 애니웨이 그 무엇이 됐던 간에. 근데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것은 물론 매출액이 인식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시세 반등 효과를 못 봤어요. 왜 투심이 너무 얼어붙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모멘텀이나 이런 뉴스플로우를 받았을 때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종목에 대비해서 잘 가더라. 그 신뢰가 PNT가 먼저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PNT를 우리가 저도 추천해봤지만 저가 매수 뭐 4만 원에 드릴 때는 충분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PNT가 이제 1분기 실적을 증명해내면서 운칠기삼으로 이제 뉴스플로우가 좀 타준 부분인데 어찌됐건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외부에서 이제 날라온 돌이기 때문에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 매도 클라이막스를 좀 이용할 부분인가 그리고 저가 매수 어찌됐건 V자 반등의 일정 부분의 리바운드가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 이거는 지금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변함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어제 다 충격파가 좀 받았는데 원래 기본선과 이렇게 회기선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탈되게 되면 손절을 하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그냥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제 보통 트레이더들이 그 연습을 할 때 SDI나 LG엔솔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에 어울리는 종목 자체가 아닌데 밖으로 나가면 손절 짓고 다시 안착하면 보고 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 페이크 때마다 기계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대응하고 안착하는 것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기계적인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99%의 완성도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통계학적으로 어느 책에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조금 회기선이나 기본선 밖으로 이제 나갔을 때 우리가 박스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파를 하게 되면 원래 불타기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기본 이론으로 돼 있거든요. 접근법에. 네, 플랫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좀 기회로 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지금 이미 이제 물리긴 물렸는데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냐, 내지는 어느 시점까지 기간 투자를 해야 되냐, 이 두 가지거든요, 현재는. 아니면 손절해서 비중 축소죠. 비중 축소해서 다른 쪽으로 빠르게 가서 그 손실분을 좀 만회해 보겠다. 너무 종목에 몰빵이 되어 있는 분들은 줄여야죠.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충분히 시장의 경고 시그널을 시청자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냐?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 축소 정도는 괜찮아요. 네. 이 부분 정도는 뭐 너무 나는 이렇게 좀 몰빵돼 있다, 그래서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괜찮지만 완벽하게 다 날리고 다른 섹터로 가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금 감내를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그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한테 한 번에 매수하지 마라, 한 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차 전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12일 날 그냥 FOMC 때 딱 그냥 완벽하게 내가 매수할 자금을 넣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투자를 해가는 부분은 첫 번째 이제 인터배터리 데이터 반응 좀 보고, 아, 너무 형편없다, 내 종목은 부각이 도대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장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실적이 좋았던 호전 종목들은 오히려 강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터배터리 데이 때 이 PNT 같은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지금 단기적인 포인트인데 2차 전지는 단기적인 포인트가 인터배터리 바이밖에 없어요. 계속 다 정리를 해드렸지만 1번은 지금 뭐 아스코 제약바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순서다. 뭐 자동차도 좀 있습니다만 이벤트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인터배터리에서 단기 공략 포인트를 찾고, 지금은 이제 확실합니다. 중간 점검 포인트는 필수다. 대응 전략 짜셔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설명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도 한 줄평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는 임상종양학회 기대감과 뉴스플로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스코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벤트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대응할지 짧게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제약바이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급 직결 구도가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HLB는 좀 탈락했고, 그건 뭐 단타 게임인 것 같고, 고금리 국면이다 보니까 아스코에 대한 게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가면역, 한올바이오파마 지금 위치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엊그저께 이제 적응증 확대 소식도 좀 들려왔고, 그리고 ADC, 어찌됐건 코스닥 지금 수급 1위가 계속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해답이 좀 나오지 않겠냐. 어쨌든 매크로 변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른 쪽으로 좀 벗어나는 거는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종목 선정이자 HAB가 하나 탈락되고 상대적으로 추세 우상향이 되는 종목 중에 선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아직 고금리 국면이고 금리 인상 막 기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스윙 관점, 중기 관점으로 인하 시점까지 보는 투자 기간의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약바이오는 첫 금리 인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첫 금리 인하의 시작을 생각한다면 장기 투자의 대안이 되는 섹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좀 고려해본다면 장기 투자의 대안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설명 들어봤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KN솔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스페셜원에서도 KN솔 참 많이 중간중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종목도 포인트 찾아주세요. 네, 뭐 잘 안 맞았던 것 같은데 한번 모아가고 싶긴 한데 매크로 변수가 뭐 좀 두려워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한테는 손절가 먼저 채우고요. 18,000원. 목표가는 22,800원 제시를 드리고, 단지 지금은 이제 이 액침 냉각이 엔비디아의 생태계 라인에 좀 들어가 있느냐,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발열 문제는 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 포인트로 접근을 좀 하는데, 지금은 변곡점 밑에 와 있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 생각해 보시면서 또 액침 냉각 최근에 이 삼성전자나 LG전자도 공조시장 들어가고 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또 KN솔까지 함께 제시를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22,800원이고요. 손절가 18,000원이라는 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